지명은 개인에게는 영광일 것 같긴 하지만 또 우리 업계에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선회사를 수사하면 조선업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 하세요? 입시비리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네, 있어요? 네. 딱 이 정부스러운 답변을 하시는군요. 자, 베트남 대사로 수출 도왔고 재래시장 다니면 중소기업 전문가 맞습니까? 중소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네, 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하셨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이해만 하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 재래시장 다니고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장관 후보자이니까 전문가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시네요. 전문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재래시장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다 갔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러면은 재래시장 다녔으니까 중소기업 전문가입니까? 중소기업 장관으로 와도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는 그냥 외교부에서 평상시에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관은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죠. 자, 뭐 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보니까 장관직에 지명되고 나서 여러 행사를 다녔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을 만났어요. 아마 현장에서는 또 새로 지명됐으니까 호평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지금 신분이 뭡니까? 우리 후보자님 외교부 차관 신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이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12월 달 공무원들 급여 나왔을 건데 외교부 차관 급여 받았습니까? 12월 급여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예. 곧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거 뭐 제가 지금 장기 휴가 형식이기 지금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의원들 보좌진들도요, 자리 옮길 때는 바로 사퇴하고 자리 옮길 때까지 급여 안 받습니다. 자, 급여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차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차관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는 잘해야 되죠.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네. 마무리 잘해야 되죠. 자,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국회에서 13일 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 안 하셨죠? 참석을 요청받지 않았고 장관 참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책임 차관인데 참석 안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당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장관도 아무도 참석 안 해서 야당만 회의를 진행했어요. 요청을 안 받아서 안 갔습니까? 부산 엑스포 특위는 원래 장관급 회의로 알고 네. 있습니다. 배석하죠, 그래도? 장관이 없을 때 대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배석 안 합니까? 장관이 아니요, 참석할 때? 아니요. 장관이 없을 때 대참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있을 때 두 번 그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요, 장관이 해외 출장이실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장관을 네. 대참해서. 네. 자, 실무 총괄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잼버리 사태 때 보니까 김현숙 장관도 모든 책임 뒤로 하고 사퇴론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 불법 탄로가 나니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해버렸고, 박문규 장관도 3개월 만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거 수사 한번 하면 전문가이고 재래시장 다니면 전문가가 됐다가 마치 책임질 일 있으면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좀 책임성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가 5,744억 예산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전부 ODA나 네, 기존의 예산입니다. 29표면, 네. 29표면 한 표 얻는데 한 198억 정도 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한테 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외교부에서 모를 리가 없다. 29표면 거의 그대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차관님만 전혀 엉뚱한 예측을 하고 있고 마치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했어요? 제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간접적으로라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외교부와 지금 후보자의 그런 답변 태도가 네.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외교부- 내가 아니다, 장관 책임이다로 떠넘기는 것처럼 그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1공간 장차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고 외교부에서 가능한 그 객관적인 평가를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 본업도 아닌 곳에 지명된 것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제가 먼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까? 그걸 명확하세요. 네, 제가 일단 인사권자여서 제가 이거 청문을 지금 결의가 되었고 청문 기간에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자님 오늘 아마 배우자 얘기가 계속 나와서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후보자님이 그동안의 외교부 공무원 경력을 고려해서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거나 아니면 엑스포 유치를 성공했다라고 하면 전혀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한 69.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격차가 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경력을 단절된 여성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같은 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혹시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이고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자료입니다. 보셨어요 혹시? 그 책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네, 기회는 그래요? 없었습니다. 네. 이 책에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크게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로 나누고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는 근무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렇게 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가 있는 부부 중에서 남편은 기업이 요구할 때 항상 지체 없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집에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커리어에서 손해를 보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유연한 일자리를 여성이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조적으로. 아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기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중기부의 업무로서 이렇게 고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여러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후보자님?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 좀 답변을 저희 말을 충분히 듣고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자, 후보자님이 고용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고용도 고용이지만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유연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 취업은 어렵고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려움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청년 지원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나이가 걸려서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창업 준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모이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매번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 가기도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동안만이라도 옆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지원과 공간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서초구나 동작구에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심지어는 요리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요리 같은 것들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또 더 포괄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만, 모르시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중기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중에 이런 요소를 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다시 한번 됩니다. 강조하지만 청년 창업 지원과 다릅니다. 네. 여성분들은 청년 창업 지원과는 전혀 공간도 달라야 되고 지원 방법이 네,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력 단절 여성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그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들어가서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임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또 배우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